양반과 기녀 간의 어떤 그 사랑. 그림부터 보면 안 될까요?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일하죠. 몰래 훔쳐가서 집에서 혼자 계속 봤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렇게 보고 너덜너덜 했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문화유산의 새롭고 산뜻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화유산 알려줌. 네, 전 두 번째 시즌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성대현. 추혜정입니다. 포맷도 달라지고 또 게스트도 달라졌지만 문화유산 알려줌의 주인장이신 우리 이기환 기자님은 살아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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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잘렸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무가지보라고 하지만 그 무가지보라는 게 가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칠 수 없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무가지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문화재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좀 꼽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진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출발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림 속의 시대상이 저장, 신윤복의 풍속화 명장면 탑 7. 저는 사실 신윤복 하면 기생들을 많이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상류층보다는 이 뒷골목 문화라고 할까? 네. 이런 그림들을 좀 표현했다고 조금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서민 문화들, 네. 서민층. 화정 씨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네. 한국 미술사 공부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나름 A뿔을 받았어요. 대학원 수업에서. 오. 네, 근데 그때 얼핏 제가 공부하기로는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 중에 한 분이시다. 우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책으로만 봤지 저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많이 하네? 조금. 나만 부끄럽네. 기자님, 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풍속화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김홍도? 우리가 김홍도가 생각나죠. 단원 김홍도가 생각나는데 약간 다릅니다. 김홍도는 서민들의 그 삶, 그다음에 노동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분이고 생생하게 그린 분이고, 맞아요. 씨름하는 예, 씨름도 이런 것도 있고 빨래터. 그런데 빨래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 혜원 신윤복 같은 그 케이스는 뭔가 뒷골목 문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그 양반과 그 여성 간의 어떤, 특히 기녀 간의 어떤 그 사랑, 또 이런 것들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릅니다. 적나라하게 그렸고 약간 그 시대 이단화 같은 느낌이 이단화 같은 느낌이 좀 약간 있죠. 그리고 이제 도예를 그렸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에도 그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그렸네 하고 글을 막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다음에 양반사의 허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다.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기녀가 주인공이 되니까 뭔가 그 양반들은 뭔가 찌질이 같은 그 느낌으로 변했어요. 이 신윤복 선생님은 네. 제가 볼 때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반들의 어떤 네. 뒤에 허와실을 적나라하게 그렇죠. 서민들에게 보여주는, 야. 그거 사실 힘들거든요. 적나라하게 아주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파격적인. 예, 네. 파격적인. 그게 모험이거든요. 왜냐면 이 화가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단화로 찍힐 수 있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우리 신윤복 선생님의 네. 그림 7위부터 빨리 보고 싶네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7위. 조선 최초의 누드화 단호 풍정. 와, 7위부터 이 타이틀이 굉장히 센데요. 이 조선 최초의 누드화라니. 와, 일단 그림부터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공부 얘기를 해야 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단체로 누드네요? 단체로 누드죠. 예, 누드고. 그 여성들이 보면은 이게 어떤 여성은 이렇게 다리머리라 그래갖고 진짜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를 이렇게 가채머리 같이 이런 걸 이렇게 풀어헤쳤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풀어헤치고, 그다음에 근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몸종 여종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도 또 가슴을 드러내면서 뭔가 뭐 어리에다 뭘 이고 오는 그런 네네. 뭐 풍경, 그다음에 퇴익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여자가 이렇게 가슴을 네. 뭐 버젓이 드러내고 이렇게 전부 있는 다 모습. 가슴을 드러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또 동자승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아주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듯한 그런 큐피트와 그 여러 신들이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단오날 그 보면은 여성들이 유교 사회니까 네네. 담장 밖으로 못 나왔잖아요. 근데 네. 단오날 5월 단오날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욕도 같이 하고 목욕하는. 그다음에 또 근해도 같이 탈 수 네네.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단 하루의 일탈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되게 적나라해서 네. 여성의 몸을 미화시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 사회에서 이렇게 네. 대낮에 그 여인들이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모욕하는 모습을 그렸다. 네.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뿌렸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아마 뭐 댓글이 난리가 나고 난리 했겠죠. 났죠. 맞아요. 그러면서 네. 뭐 퇴출 운동도 하고 막 맞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당시에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저 그림을 봤다면 네.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센세이션. 몰래 훔쳐가서 집에서 혼자 계속 봤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너덜너덜 했을 때까지. 야, 그러면서 또 그림에 내가 또 입문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6위 한번 만나볼까요? 6위 양반 한량들의 술집 난투굽을 그린 유곽쟁우.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윤복 형님이랑 저랑 취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아, 그건 비밀. 아니, 그건 비밀. 아, 좀 당황스럽네. 아, 근데 이 제목이 유곽쟁웅이에요. 약간 영웅 본색이나 첩혈상웅 뭐 이런 홍콩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지금 물씬 나는데요. 네. 유곽이 뭐냐면 네. 한자로 유흥업소라고 우리가 볼 수 콩등가 같은 있죠. 콩등가나 유흥업소가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쟁웅이 뭐냐면 네. 수컷응자거든요. 그 수컷들이 다툰다라는 의미죠. 아. 수컷을 다툰다. 그러니까 그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업소, 유흥업소에서 수컷들이 남자들이 다툰다 이런 얘기예요. 싸운다 이런 여자 얘기죠.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네요.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한참 싸움을 한번 했어요. 네. 그래갖고 주먹 다짐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뜯어 말리는 그런 이 그림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대전별감 같은 사람인데 기녀들을 관리하는 뭐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호주? 매니저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일 수도 있는 거지. 매니저? 뭐 매니저 같은 느낌인데 그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일하죠. 무사라든가 대전 별감이라든가 이런 무해청 별감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포교 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라에서 딱 지정을 해놨어요. 아, 그럼 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죠. 오히려 그 음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기녀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 갖고 이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면 아무도 돈을 대주거나 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부들, 그러니까 기둥서방이라고 네.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이 그림을 드는데요. 보니까 네. 우리 일하시는 것 같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놀라는 기색이 안 보여요, 그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우통을 벗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싸움에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싸움을 말리다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누가 말리면 한 번 더 이렇게 뭐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느낌의 어떤 얼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진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리가 좀 헝클어지고 막 이렇고 나이가 좀 젊었어요. 아, 진 거죠. 우리가 코피 나거나 머리 이렇게 흐트러지면 진 거거든요. 맨 오른쪽에서 이렇게 갓하고 이렇게 갓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이 말림을 당한다고 아까 표현했지만 젊은 사람의 모자인 것 같습니다. 갓인 것 같은데 떨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싸움이었다. 우리가 항상 조선시대 단아하고 양반들의 모습만 봐왔다가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당시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기방에 돈을 주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런 또 양반층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통쾌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로 정말 네. 많은 걸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되네요. 네. 그럼 또 5위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5위 알려주시죠. 네. 5위, 은근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소년 전홍. 소년 전홍이요? 네, 이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싶은데요. 아니 좀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도 들고요. 네. 일단 소년이 나온다는 게 순수한 그림일 것 같으면서도 이 신윤복 베스트 탑 7이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이거는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서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 같은데 아마 젊은 양반이겠죠. 이 손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신부는 서로 달라 보여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뭐 이 여자분은 아마 몸종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역도 지금 보니까 으슥한 숲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전홍이잖아요. 네. 이 전자가 자를 전자, 꺾을 뭐 전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소년이 붉은 것을
꺾었다라는 의미가 아, 그 됩니다. 많은 뜻이 또 내포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양반인 듯한 청년에게 손목을 잡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꽃이 꺾였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볼 그러네요. 수가 있는 거죠. 싫어서 그런 건지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왼손으로 뒷머리를 만지고 있고 그러는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는 그 여성분이 좀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뒷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주색 고름 거기 사이에 보면 또 가슴도 드러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니, 뭘 있거든요. 이렇게 봐요? 아니, 뭘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드러나나 싶어서. 근데 거기 보면은 거의 글이 있어요. 저 네. 그림의 우측 오른쪽 상단에 상단에 보면 그림이 있네요.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빼곡한 잎엔 농염하게 푸른빛 쌓였는데 수북한 가지엔 잘게 붉은 꽃을 꺾었네, 꺾어 붙였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의 그 제목을 전홍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붙인 그런 거죠. 그림 하나로 정말 재밌는 역사를 지금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갈수록 빠져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신윤복 탑7 4위 네. 밝혀주시죠. 4위 보겠습니다. 4위,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전모를 쓴 여인. 전모가 뭐죠? 아, 앞전자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모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자 같기도 하고 양산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어우동이라는 그런 거 예, 봤을 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기서 거죠. 이제 쓰고 다니는 맞아. 그런 모자 같은. 이렇게 네. 비스듬하게. 그렇죠. 매무새가 예사롭지 않아요. 끼를 좀 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마도 위로. 그렇지. 치마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고리가 굉장히 꽉 조여 있잖아요. 네네. 정조 시절에 저고리 길이가 한 47.5cm 정도 됐는데 네. 1800년 이후에는 그 저고리 길이가 25cm 정도. 엄청 그래서 짧아졌네요. 엄청 짧아졌죠. 그래서 이덕무라는 분의 청장관 전설을 보면 뭐라고 다 나오냐면 네. 요즘 새 옷을 보면 소매 팔을 꿰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다. 심한 경우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살이 부풀어 벗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요망한 옷을 입다니 그러면서 이제 세속 남자들아 너희들은 그걸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 처자한테 이거를 입으라고 권하느냐라고 이제 아주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저렇게 기녀들을 그릴 때 혹시 뭐 돈을 조금 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모델이라고 모델에게. 하죠. 아. 모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녀들도 사실은 아무나한테 이렇게 그림을 맡기진 않아요. 이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너무너무 잘 그렸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은 아 이게 그 화가하고 신윤복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런 포즈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썸녀구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속화의 연소답청이 말을 탄 노랑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상춘야흥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당상간 곁에 앉은 기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유청강이라는 작품에 보면 담뱃불을 잡은 기생 그런 그 눈처리,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닮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모델을 이렇게 그린 게 네. 아니야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상상할 수가 생각이 있는 들어요, 거죠. 진짜로. 왜냐면 유독 기생 그림을 많이 그린 데다 유독 비슷한 여인의 기생이 나온다? 이거 분명히 썸녀가 있습니다. 미인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신윤복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슴 속에 서려 있는 여인의 봄볕 같은 정, 붓끝으로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옮겨 놓았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정신까지, 네. 마음에 있는 흉중에 있는 것까지 그렸다라고 표현을 신윤복 선생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맞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신윤복의 뮤즈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분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보러 갈래요? 한번 다 같이 갈까요? 아직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뭐 모나리자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막 프랑스도 가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송대현 씨 말 들어보니까 좀 반성이 되네요. 우리가 반성해서 다음번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네. 우리 그림부터 한번 보러 다니는 운동을 좀 펼쳐야 될 것 그러자고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네, 그러면 세 번째 3위 그림 보겠습니다. 3위 조선 최초의 키스신 월야 밀회. 에? 이름부터가 키스신이요? 굉장히 야릇합니다. 엄청 로맨틱해요, 이름부터 네. 제목이. 근데 키스신이라고요?
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밀회, 예, 월야, 예. 달 아래서 달 아래서 뭔가 한다는 미래를 나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그림을 네. 한번 살짝 보고 싶네요. 그 남자의 차림새를 보면 뭔가 지휘봉 같은 방망이도 들고 네. 그다음에 그걸 보면 뭔가 이 포졸들을 관리하고 있던 포교 어느 영문의 뭐 장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신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중간 네, 관리긴 어느 정도 하지만 있는 것 그런 같고. 근데 또 거고 반면에 여성분들은 또 기녀처럼 예, 보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쳐다보는 그 여인은 요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주선자일 것이다 그럴 수도 라는 그런 이 관측도 있고요. 아니면 또 원래는 그 오른쪽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예. 본부인이라든지 지금 또 애인을 만나가지고 난 저 여자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 변명하고 막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변명하고 그런 스타일 바람둥이 아니었겠냐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해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100가지 해석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보통 거기서? 왜 예. 남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저는 이 제일 오른쪽에 계신 여성분이 네. 좀 질투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약간 이렇게 등지고 네,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 저의 추측은 네. 자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 순서를 바람둥이하고 워낙 유명하고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과 끝나면 이제 다음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아니면 또 있죠. 아니면 지나가야 되는데 인기척을 느낀 거야. 그래서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새로운 해석이네요. 매너로 왜냐면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끝날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주는 좀 기다려주는 매너. 이 혹시 가운데 남성분이 신윤복 화가 본인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그 원래 그 신윤복 화가의 직업이 그 기방을 관리하는 기둥서방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은 없고요. 다만 동가숙 서가식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드는 어떻게 보면 기녀들의 오빠 정도.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럽다고요? 제가 속마음이 나왔나요? 들어버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벌써 재밌네요. 아쉬워지려고 그래요, 저는. 두 개밖에 안 두 남았잖아요. 개뿐이 안 남았죠. 요거 질질 끌어가지고 한 2년 끌까요? 너무 재밌는데? 그쵸. 네. 자, 그럼 2위 알아볼까요? 2위, 은밀한 남녀의 만남 순간 포착. 월하정인. 월화정이. 이거 뭔가 되게 로맨틱해요. 근데 약간 제목만 보면 방금 전 3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월. 일단 달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림에. 미래가 아니라 그냥 정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미래하고 좀 다르죠. 미래는 몰래 만나는 느낌? 아, 이 근데 그림이죠. 이거는 정의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네. 사랑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그죠? 애틋해 보이고. 네, 좀 다르죠. 야, 좀 오. 수줍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여성분이. 이건 썸녀 아니고 사귀는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이 그림 옆에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달빛 어두운 밤 삼경 두 사람 마음이야 둘만이 알겠지라는 그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멋들어진 표현이잖아요. 네, 구도만 그래서 봐도 풋풋하고 네. 순수한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삼경은 11시부터 1시 사이를 네. 얘기를 하거든요. 11시부터 1시 사이라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통금이거든요. 모텔을 잡으려다가 지금 방이 꽉 차가지고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통금 시간이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잡았어야 이 여성분의 표정도 약간 난감해 보이기도 난감한 하고요. 거야. 그리고 이 갈 길 방향 이름 발. 그 그림의 이 달이 예. 왜 그 둥그런 달이 아니라 초승달이라고 해야 되나? 예. 왜 그렇죠. 이런 숨겨진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초승달이나 금음달의 모양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약간 네. 위에 이렇게 구름에 있잖아요. 아. 이게 그 이 천문학자가 있잖아요. 한 10여 년, 10년 전에 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뭐냐면 그림을 보고서 이거는 월식이 왔다. 부분 월식이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쭉 뒤져보니까 월식이 있었던 그런 때가 언제냐? 네. 1793년 8월 21일하고 1784년 8월 30일 이게 두 케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를 보니까 1784년 8월 30일은 앞뒤로 3일간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요때의 그림은 네. 1793년 8월 21일 11시 50분 정도다. 밤.
이렇게 이제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가 그림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네. 우리가 연도랑 그때 당시에 일식, 월식까지 있었던 너무 거를 신기해요. 또 너무 네. 즐겁고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조선 시대에 지금 와 있는 듯한 느낌이고. 맞아, 여행 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죠?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남은 건 단 한 장의 그림뿐이 안 남았습니다. 과연 그 어떤 그림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바로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아, 광고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보겠습니다. 네. 1위, 기생들의 봄나들이를 그린 연소답청. 와, 정말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역시나 또 기생 그림이에요. 기생이 또 근데 등장했어요. 조금 다른 점은 기생 술집이 아니라 예. 봄나들이란 말이죠. 누게 좀 달라요? 기생하고 봄나들이 뭔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또 있을지. 그리고 제목도 좀 생소해요, 저는. 답청이라는 건 이제 봄을 이렇게 푸르름을 이렇게 밟는다라는 네. 의미에서 그 3월 3진 이렇게 봄나들이를 가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왜냐하면은 재밌어요. 예. 자기 말을 보면은 자기 말인데 자기가 타야 될 말을 기녀들한테 양보를 하죠. 그러니까 야타한 거네. 야타한 거죠. 야타한 거죠. 야. 내 차 태워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마부가 되겠다고 나는 당신의 마부가 되겠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보면은 네. 보라색과 옥색 천을 이렇게 누빈 저고리, 그다음에 향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차고 홍록색에 가진 주머니를 뭐 따로 매서 치장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부가 되겠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네. 담뱃불까지 이렇게 대령을 하고 있잖아요. 말탄 기녀한테. 그죠? 와, 진짜 파격적이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런 그 남자는 보면 그 진짜 마부의 번거지를 썼어요. 진짜 번거지를 마부인가 쓰고 본데요? 자기 갓은 마부한테 줬습니다. 맨 뒤에 있는 마부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 갓을-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는데 보면 기분이 참 별로 안 좋아요. 아, 내가 이거 왜 이 채찍도 이렇게 혼자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을 보면은 꽃이 있어요. 그죠? 꽃을 달았어요. 꽃놀이 갔나 보다. 꽃을 달았잖아요. 꽃놀이죠, 당연히. 꽃을 달았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 마부가 되겠다고 한 이 남자가 달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와, 근데 여기 이 말 위에 탄 여성분이 다양한 계층이 있을 텐데 기생을 그린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기녀를 이렇게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여염집을 이렇게 여자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기생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놀이 가는데 그 데려가고 그런 그림들이 그 이 회원 신윤복의 전신첩이라고 있습니다. 그 간송 재단이 갖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30점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18그림이 그 이 기녀들을 그린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기녀들을 이런 식으로 양반들이 그 데리고 가는 그래서 이거 어떤 놀이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시중 두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 약간 칼라요. 색이 들어가 있어, 색이. 지금 생각났어. 그러네요. 그렇지? 조선 시대에 색이 들어간 그림을 지금 계속 그렸다는 말이에요. 흑백이 아니라 수 화려해요. 목화가 아니고. 그러면 저 물감이나 저런 그림의 어떤 소재들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얼마 줬다라고 하기는 우리가 뭐 기록은 없어요. 아, 기록이 없구나. 기록은 그걸 없지만 올려야 돼.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림이라 그러면 아마도 이런 기생이 나오고 기녀가 나오고 이런 그림이면 아마 그 당시에 양반 사대가들은 그 이 골동품이라든가 서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청나라의 영향을 받고 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수집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달라고 이 화원들한테 막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걸 뭐 굉장히 그려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들죠. 당시에 저렇게 고운색의 네. 물감을 썼다는 거는 네. 야, 재료비만 해도 맞아. 제가 볼 때는 정말 풀옵션 가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풍기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이렇게 해서 신윤복 선생님의 탑 7 야. 정말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저도요. 너무 지금 가슴이 사실 벅차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잘하고 싶어. 가서 막 아는 척하고 싶어 지금. 나 큰일 났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신윤복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평소에 못 봐도 오늘 처음 본 그림도 사실 많았잖아요. 네. 예,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보면서 또 그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거 추측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자랑하러 가고 싶어요. 맞아요. 나 이거 안다고.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회원의 신윤복의 그림도 이
하나하나가 다 유명한 그림이 그런데 오늘은 회원 신윤복의 예술적 영감을 준 뮤즈가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한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